2019년 여름, 홍콩에서 한국 울산항으로 가는 컨테이너에 불법 노동자들이 잠입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마중 나온 불법업자들은 컨테이너 안에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한 노동자들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홍콩에서 감기에 걸린 상태로 탑승했고 결국 3일 동안 이들이 잠입해있던 컨테이너가 배양실이 되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모두 사망하였고 사망하지 않은 2명은 체내에서 항체가 형성된 것이라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업자들은 사망한 노동자들을 방치해두고 생존한 2명을 울산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업자들 역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하루 종일 울산 번화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날만 3천여 명의 1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항 인근 야산에서 등산객들의 신고로 경찰들은 업자들이 방치해둔 컨테이너를 발견합니다. 초기엔 살인사건의 시체 유기를 시도한 정도로만 상부에 보고했지만 곧 파견된 특별감식팀에 의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CCTV 역학조사 결과 이미 울산 내부에서 감염이 시작되었을 걸로 추측하고 비밀리에 긴급회의를 준비합니다. PCR 테스트를 받고 레벨 B 방호복으로 무장한 경찰과 일부 군병력이 6월 22일 오후 10시를 시작으로 울산항을 긴급 폐쇄합니다. 긴급 속보로 전국에 울산항 폐쇄 소식이 알려지고 각종 추측과 가짜뉴스가 SNS에 퍼지게 됩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울산항 사태에 대해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대통령과 군 관계자, 방역 전문가들이 극비리의 회의를 시작합니다. 또한 조사팀을 헬기로 울산에 급파하게 됩니다. 울산항이 폐쇄된 지 7시간 만에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실려오기 시작합니다. 감염자들이 너무 많아 병원은 이미 가득 차버렸고 이들은 손쓰기도 전에 얼마 못 가 몇 시간 만에 모두 사망합니다. 결국 아침엔 병원에 가지 못한 수천 명의 감염자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울산에서 계속 확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했죠. 조사팀에 의해 현재 울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대통령과 군에 보고되었고 정부는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95% 이상인 걸로 확인합니다. 지하 벙커에선 울산을 어떻게 할지에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울산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울산 밖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군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울산의 공항과 기차역엔 군병력이 배치되었고 울산과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울산을 봉쇄하는 병력들에겐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울산을 탈출하려 시도하면 즉각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생존한 항체 보유자들을 공개 수배해서 항체를 이용해 백신을 만들고 울산 시민들을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져 봉쇄된 울산의 소식을 포시에치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울산이 봉쇄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울산 이외엔 감염자가 없었죠. 공공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봉쇄된 울산의 소식이 대한민국 전역에 보도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업체가 무기한 중지됩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서 마스크와 생필품 등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저녁엔 마스크와 방독면 유통망이 마비되어서 KF94 등의 마스크가 장당 30만원에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바이러스의 명칭을 한국호흡기증후군 KRS 바이러스로 칭합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진 대한민국 군의 강력한 봉쇄로 인해 울산 외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의 대처 능력이 없는 북한은 국경을 폐쇄합니다. 대한민국과 그 주변들의 공항 대부분이 검역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성 때문에 발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즉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잠복 기간 동안 N차 감염을 발생시키는 감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판정이 되면 즉각 사살하라는 방침이 군에 하달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행동을 덮기 위해 울산의 모든 인터넷망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울산 봉쇄 3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울산에선 2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현재까지 이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 의료진 투입을 포기하고 항체 보호자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급할 마스크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군이 감염된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살하고 인터넷망을 끊으니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울산에선 성난 시민들이 약탈과 방화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한 일부 울산 시민들은 시민군을 결성하였고, 시민군은 나름 계급, 지휘체계를 갖추고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울산 내부에 투입되었던 군인들의 장갑차와 무기들을 노획하여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예비군 신분이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민군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에도 감염자를 발생시키며 그제서야 정부가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KRS 바이러스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울산 내부 병력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휘부는 울산 내부의 바이러스 관리 병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울산을 봉쇄할 병력만을 유지하게 되죠. 한편 울산광역시 봉쇄선에선 2,500명가량의 시민군이 무장해서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군이 울산 봉쇄 병력들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민군들과 부산으로 통하는 31번 국도를 지키고 있는 군 병력들끼리 전투가 발생합니다. 정부군은 모두 제압당하고 시민군들은 31번 국도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부대에 모두 사살당했습니다. 여전히 울산 내에선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울산 내부 병력들이 모두 빠지니 항체 보유자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항체 확보를 위해 울산 내부로 추가로 병력을 투입하는 건 무리라 판단했습니다. 군은 항체 보유자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을 31일 새벽에 고공 침투로 울산 시내에 잠입시키고 이후 수색을 통해 항체 보유자를 확보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치사율 98%의 이 바이러스가 퍼진 울산에 항체 보유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707 특수부대원들이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울산 여명 작전의 시작이었죠. (707) 특수임무단이 울산 시내 상가의 한 지하에서 항체 보유자 2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의료팀과 함께 항체 보유자들을 안전히 외부 병원으로 데려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투입되어서 항체를 이용해 백신을 만들 겁니다. 울산 여명 작전의 성공이었죠. 정부는 인터넷을 복구했으며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공군을 통한 안정적인 생필품 지원, 마지막으로 사태가 끝나고 난 뒤 진압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범죄를 조사할 것을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했죠. 2019년 7월 15일 긴급 백신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울산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드디어 KRS 바이러스가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총 사망자 수는 8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진압 과정에서 성범죄와 학살 등을 자행한 일부 군인들을 군사재판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았죠. 울산광역시의 봉쇄가 해제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찬 걸 2달 만이었죠. 이제 PCR 테스트를 통과한 시민들은 울산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을 바이러스로부터 구한 707 특임대원들과 의료진들은 최고의 영웅으로 국민들에게 칭송받게 됩니다. 또한 울산 열망작전도전 감염 판정을 받고 자결한 707 특임대원 4명에 대한 비공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신상은 국가 2급 기밀이라서 이름과 얼굴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해제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